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 좀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에도 오랜만에 AI 관련주들 그리고 교육주의 흐름들도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오늘 안녕하셨을까요? 제 종목은 계속 소외받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테마주 따라갔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종목 상담 119에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죠.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홍프로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ENP라는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2차 목표가까지 달성, 그리고 3차까지도 목표가를 달성한 모습 보여집니다. 쭉쭉쭉 계속 올라가는데요. 수익률은 무려 62.9%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간다면 얼마나 더 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요, HB 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 최고가 수익률이 벌써 14.6%를 기록했네요. 1차를 향해서 열심히 진행 중인데 과연 1차 목표가의 도달은 얼마나 남은 걸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양 ENP도 그렇고 HB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두 종목은 참 이렇게 잘 가는데요. 왜 제 종목만큼은 아직도 지지부진 박스권을 못 뚫는 걸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종목 상담 지금부터 해주세요.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채팅창에 종목 상담에 대한 궁금증들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홍프로님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정말 상승으로 가는 종목들의 레이더를 통해서 딱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보내주시면 노란 독방 들어간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저는 좌측을 통해서 QR코드 통해 바로 노란 독방 들어가고 싶어요 하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요. 05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3일 이용권도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큰손들의 움직임들은 과연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통해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보따리 가득 안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주복상담119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또 오늘 시장의 한 줄 평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흐름 좋아서.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지금 코스피는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오늘 주제는 종목별 테마 장세 시장. 그렇죠. 거의 한 2주 된 것 같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를 제가 노란톡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1차 상승까지는 올랐는데 문제는 다시 내려왔고 21선 붙이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5,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크게 무리는 없지만 지금 약간 박스권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잭슨홀 미팅에서 일단 금리 인상 얘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 시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9월 FOMC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뭐 시장이 급하게 하락도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상승도 안 할 거라는 좀 예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테마 장세다. 그럼 시장의 좀 흐름들도 하나씩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그렇게 등락이 거듭되면서 뭐 크게 뭐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보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10시까지는 일단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좀 약간은 조정세가 나오는 듯 했지만 또 결국에는 오후부터 매수로 전환하면서 오후장까지 매수 전환하면서 오늘 좀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기관도 장막판에 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4% 상승한 2,552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5% 상승한 916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금일 니케이는 강보한 마감을 했고 항생하고 상해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중국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정치가 이전에 0.9에서 0.7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 지금 나오는 게 결과치 나오는 게 21년 2월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내년 성장도 4.8에서 4.5로 대부분의 지금 기관에서 다 낮추고 있고 대출 금리를 아무래도 좀 더 추가로 하락시키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중국 정부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경기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추가 부양책이 나오는 걸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1.5원 하락한 1,321원 90전에 마감했는데 시간에는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5원이 돌파가 되는지 아니면 1,320원 이하로 가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연한 변동성이 좀 주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좀 마무리해 보겠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가장 고민됐던 부분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상승포착 레이더 검색 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익으로 정말 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도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검색 시를 받으면 우리가 수익으로 어떻게 또 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무조건 수익으로 간다면요, 뭐 엄청난 저기가 있겠죠. 근데 그쵸, 이제 그쵸? 좀 안정적으로 종목을 축소해서 볼 수가 있고, 뭐 테마주로 걸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 뭐 급등한 것도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제가 노란톡에서는 지난주부터는 대형주를 몇 개 찝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두산하고 두산. 네이버가 올라갔고 네이버는 그쵸. 제가 정확히 그날 23만 5천 원이 고점일 거라고 아예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그래서 갔잖아요. 예, 딱 찍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좀 동기부여도 하고 또 하나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주가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체크해 드리려고 제가 추적 관찰한다고 분명히 전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고 뭐 둘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을 했고요. 전주부터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추적 관찰을 시작했고 뭐 몇 종목을 알려드렸고요. 상승포착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이 나오면 제가 걸러야 될 건 걸릅니다. 그래서 뭐 100% 맞는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향후 1, 2주 정도 보실 종목을 체크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때 딱 그걸 보셨던 분들은 수익도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추적 관찰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사항도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QR코드 지금 보이죠?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하시고 0509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실전 투자 공략주의 수익률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 EMP, HB 테크놀로지 두 종목 모두 보유하셨다는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어지는 첫 번째 동양 EMP부터 살펴볼까요? 2월 24일 방송에서 제시하고 3차 목표가 25,000원을 달성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달성이 3차까지 될 줄 몰랐는데 전문가님 앞으로의 목표 주가를 얼마나 더 높게 봐도 좋은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주식 가치로 따지면 쌉니다 아직도. 지금도 저평가다. 네, 저평가인데 네. 이제 원래 회사에서 제가 원했던 거는 노복군집 무선 충전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가정용 충전기가 나옵니다. 네네. 저는 전기차를 타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시죠? 확인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정용 충전기도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노봇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선 충전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협동 로봇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동양 EMP는 그 매출이나 전체적인 수익 구조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도 쌉니다. 대신에 워낙에 밑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2월 달부터 제가 리뷰를 안 하다가 최근에 네. 6월 달에 리뷰를 하고 전주에 리뷰하고 나서 25,000원으로 바꿨던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목표가를 최고점으로 바꿉니다. 27,000원이 월봉 고가이기 때문에 뭐 회사 구조나 그런 부분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을 한다면 25,300원이 지금 지난주 고가로 25,300원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27,000원대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27,000원을 간다고 하면 4차 목표가로 27,000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붙는다면 저는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금 워낙 많이 올라온 겁니다. 사실 밑바닥 가격이 거의 14,000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22,700원 라인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21선이 올라와서 크게 하락은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뭐 거래량이 아주 많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보시면서 4차 목표가 2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7,000원 최고가까지 또 올라가네요.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8월 22일이죠. 아주 최근에 얘기해 주셨던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1차 목표가를 향해 열심히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14.6% 고가 기준인데 거의 오늘 최고가가 3,090원이니까 1차 목표가가 진짜 얼마 안 남은 채로 그 거래가 마감된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거 이번 주 안에 나올까요? 뭐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네네. 오늘 이제 그 HB 테크놀로지하고 이쪽 OLED 쪽 그 차량 모니터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관련주가 HB 테크놀로지하고 힘스하고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실적 개선도 되고 있고 OLED나 그쪽의 소형주인데 원래 이쪽 섹터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네.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로체 시스템즈 그다음에 이제 제이스텍이었는데 제이스텍은 최근에 사업화를 좀 바꾸면서 회사 모양새가 바뀌어서 아무래도 HB 테크놀로지가 좀 소형주면서도 사실 보면은 강해요.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3,150원은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워낙에 제가 거래량 실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는데 사실은 3,290원을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30분 봉 보니까 3,200원 근처부터 밀렸기 때문에 제가 3,190원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위로 올라가면 그 나머지 3,290원까지 보시면서 절반 정도는 차익하시면서 보시고요. 뭐 지금에 와서 밑으로 뭐 이탈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도 양선으로 지금 땡겨 올린 거기 때문에 돌파되게 되면 새로운 가격대가 올라오긴 하는데 일단 월봉이 양봉이라서 이번 달이 사실 지금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아서 이번 달에 양봉을 얼마까지 끌어올리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3,150원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현재 위치에서 5일선 가격이 내일 조금 올라오면 아마 2,920원 정도 될 텐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위에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혹시라도 돌파되면 전고점을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반은 좀 차익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950원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3일 동안 정말 큰 손들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 우리 기관 외국인 수급 많이 보잖아요. 왜? 그분들이 또 큰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이 가기에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큰손 매집주가 좀 그런 이용권인가요? 뭐 기간 매집일 수도 있고 지난주는 사실 한국가 컴퓨터를 드리고 올랐다가 조정 줬다 급등했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목표가를 찍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좀 늦었지만 HB 테크놀로지도 제가 그때 그쵸. 아마 제시해 드린 가격에서 둘 다 종목이 잘 갔고요. 지금은 제가 시스템을 좀 바꾼 게 있어서 최근에는 좀 테스트를 한 달 정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좀 노란톡에서는 몇 개 보여드렸는데 아마 종목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바꿨기 때문에 대신에 그렇다고 막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들어오고 눌렸던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좀 흐름이 나왔다가 조정 줬을 때 향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스템을 화살표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지금 체크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드리고요. 또 노란톡에서는 지난주는 제가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하는 그 검색기를 하나 추가로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으로 오시게 되면 하루 동안 좀 중요한 뉴스들은 계속 제가 체크해서 올려드리고요. 뭐 아주 바쁘지 않으면 계속 체크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눌렸다가 다시 갈 만한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홍프로님 세 글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지금 들고 있는데 비중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단가가 문제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이분의 사연부터 볼게요. 6802번님의 사연이네요. 카카오예요 라고 하시면서 82,00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셔가지고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카오가 지금 오늘의 종가는 48,600원이니까 얼마나 손실폭이 큰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하향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카카오는요. 네이버랑 항상 대비되면서 비교 차트로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뭐 네이버만큼은 아니겠지만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욕을 먹었는데 이제는 욕을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워낙 빠졌기 때문에 네. 안 좋다고 얘기해드렸던 부분이 네이버는 회사를 분할해서 상장한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예를 들면 애플 주가가 지금 왜 올랐냐? 애플은 연말이 되면 주식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항상 그 회사 전망을 보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뱅크 상장했고, 페이 상장했고, 게임즈 상장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알짜 회사를 분사를 한 겁니다. 맨 처음에 올랐을 때는 코로나 때는 또 특수성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포털의 힘이 되게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 상장사는 미국에 있지만 쿠팡의 고마움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망이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도. 왜냐? 네이버는 지금 AI 쪽이 사실 그날 떨어진 이유가 재료가 일단 소멸이 됐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향후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카카오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분사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좀 자제하거나 하고 있는데 네이버보다는 지금 차트 위치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잠깐 차트 위치를 말씀드리면 46,500원이 작년 10월 달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도 어떻게 보면 저점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평선 기울기가 계속 기울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할 거라는 생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구간에서 52,000원대가 안착이 되면 상승 전환은 될 거란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급등해갖고 7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평선 배열 다 정리하는데 아마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걸릴 것 같고 만일에 57,000원대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그러면 상승 전환으로 바뀌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240선이 돌파돼서 바로 급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한 번 올라간 다음에 또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현재 위치에서는 최대 목표가는 제가 7만 원을 보겠지만 일단은 회사 측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내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뭐 AI나 모빌리티 쪽 관련해서 아마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좀 기사가 보이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나오거나 아니면 뭐 웹툰이 완전히 성장해서 뭐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좀 좋겠지만 당장은 바로 반등한다는 생각은 못하니까 그리고 시청자님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추가는 조금 기다리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500원대 이상이 올라오면 그때 상승 전환하는 그림을 보시고요. 하단은 46,500원이 기존 저가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한두 달은 좀 지켜보시고 뭐 만약에 57,000원대 이상 가면 그래도 7만 원대까지는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000원대까지 상승 전환 좀 되겠지만 57,000원 올라가는지도 궁금하시겠죠. 240선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두 번째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8592번님의 케어젠입니다. 비중이 30% 그리고 47,000원의 당뇨 치료 건기식 중에서 제일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거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건기식 중에 왜 제일 못 가는 건지 이거 홀딩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뭐 기사를 통해서는 뭐 근육 강화제, 뭐 체중 조절제, 뭐 영역분을 확대하겠다, 막 이러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의 뭐 신규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주가는 왜 여기 반응을 안 하나요? 주가가 반응을 안 한 게 아니라 주가가 반응을 엄청 한 겁니다. 이게 엄청 한 거예요? 예, 지금 사실은 약간 착각이 보일 수 있는데 네. 고점에 55,000원 찍고 나서 지금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네요. 아마 그러면 월봉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네. 항상 주가는 본인이 매수한 가격에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쵸, 근데 그쵸.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월봉을 보면 이게 안 오른 겁니까? 엄청 13,000원에서 그러네요. 5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본인의 매수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주가의 월봉을 보시면 지금 2년 동안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액면 분할하면서 이슈도 있었고 오늘 근육 강화제하고 뉴스는 나왔는데 사실 회사나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에 고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두 번을 연속으로 쌍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위에 상단을 두 번을 친 겁니다. 그 다음에 돌파가 안 됐을 거고 그리고 나서 액면 분할하면서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직 높지는 않는데 47,000원이면 아마 요 구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봉 보시면 지금 딱 느끼실 겁니다. 아, 많이 올랐구나.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은 4만 원대 초반권이 안착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착이 되면은 1차 목표가를 45,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이 떨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사실 고가에서 액면 분할하는 종목은 전 약간은 피합니다. 약간 회사의 의도일 수도 있고 무상증자나 제가 유상증자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상증자를 바닥에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제가 위에서 하는 건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여기서는 방송 중에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무상증자를 고가에서 한 종목 치고
위로 상승보다는 하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면 분할도 사실 나쁜 건 아닌데 뭐 유동성을 확보한다 뭐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결국에는 주식 수를 증가시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4만 원대가 돌파하면은 위로 4만 5천 원 1차가 목표가로 보시고요. 2차 목표가를 5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하단에 3만 5천 원이 지금 슈팅이 나왔던 자리인데 그 자리 깨면 안 됩니다. 지금 240선이기 때문에 약간은 기울어서 움직이는데 단기 급등하면 비중 조절하시면서 뭐 안 오른 게 아니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내일 매수 단가가 높으면 이게 안 오랐는데 하는데 월봉 차트 보면 여러분들 한눈에 아실 수 있거든요. 이때는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000원 깨는지 안 깨는지 이 손절가 라인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6802번님, 8592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문자 바로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오늘 문자 당첨자입니다. 라고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익고고 그리고 상승 포착 레이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그때 두산이랑 네이버 뭔가 매수해서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적 관찰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사실은 두산을 예전에 2만 원대 저항대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밀릴 줄 몰랐습니다. 몰랐죠. 저도 네. 사실 두산이 좀 애증의 종목이라서 물어보시는 분도 워낙 많고 해서 카카오처럼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의 한 달 동안 쳐다보다가 이제는 지금 지지가 나오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4, 5% 정도 오른 건데 그렇다고 바로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뭐 노란톡에서도 제가 뭐 자료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뉴스는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뉴스를 보고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 좋은 뉴스는 오늘 장 막판에 제가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실 내용이나 향후에 있을 내용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끝나 무렵에 제가 내일 스케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은 자료를 올려드리는데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노란톡으로 오시게 되면은 그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시장 변동 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좀 도움받고 싶다, 참고하고 싶다 그러면 노란톡으로 찾아오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 변동 사항 궁금하다. 이거 좀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다면 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하시고요. 0509 누르고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는 저희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재관님도 그리고 의형님도 항상 오시는데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사랑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고요. 38,250원, 비중은 15%입니다. 많이 빠지네요. 이거 추매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하면서 고민 상담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950원이니까 지금 조금 손실폭에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전문가님, 추매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베스트입니까? 지금은 추매보다는 1, 2주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진세미캠이 일단은 기사에 의하면 2분기 매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동진세미캠은 발포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다방면에서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될 땐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파트론 같은 경우도 주력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쵸, 계속 그쵸. 주가 부양이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적이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HBM, SK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가 지금 그 부분이고 그쵸.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뭐 한미 반도체나 연관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대신에 반도체주가 전체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진세미康같은 경우는 CNT 도전제 쪽 납품이 50억씩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 부분이 좀 SDI 양극재 쪽에 좀 뭔가 이슈가 나오면 강해질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조용해졌고요.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공장들의 매출이 인식되는 부분이 연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저도 예상치라서 지금 그리고 잠깐 수급을 보여드리면 어쩔 수 없는 게 한동안은 외국인이 팔았는데 지금은 또 기관이 팝니다. 그러니까 엇박자로 팔기 때문에 수급이 개인만 계속 사는 상황이고 아직은 연기금이나 투신이 판다는 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월봉을 보시면 일단 음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봉 음선 때는 추가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주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일봉을 보시더라도
약간 역방향으로 이렇게 흐른 종목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240선 근처까지 지금 아주 강한 지지선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38,250원이면 이 구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로 올라갔을 때 뭐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거나 그러면 지금 45,000원대 돌파 못하고 옛날 고점을 보시게 되면 중간 고점 돌파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45,000원을 넘고 5만 원을 예상하셨을 건데 아마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평 배열로 봤을 때는 1, 2주가 옆으로 가면서 수렴을 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36,000원대 이상이 돌파가 돼야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급등하게 되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가 1차 목표가 그리고 돌파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41,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대항분 기준으로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1, 2% 위가 저항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60선까지 기운 상태에서는 바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야 급등을 하지만 만일에 여기서 급등하면 저는 매수가 이상이면 매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은 도전제나 SDI 뉴스가 좀 부각이 되는지 그 부분 그리고 3분기 때 일단 매출 회복이 되는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 고점 돌파하지 못하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1차적인 목표가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님 또 도움이 많이 되셨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종목 상담 봐드렸다면 또 오늘 밤에 방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는 급등 매매 또 전문가님입니다. 초급등주 11 패턴 매매 기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11 패턴 매매 기법은 무엇인지 오늘 밤 11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고민되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 신청하셨던 5410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알짜 수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삼성전기를 신청하셨고요. 16만 4천 원에 7% 비중입니다. 제가 매수가까지 왔거든요. 근데 매도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셔서요.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수익까지 갔는데 이거를 또 내가 매도를 못했다.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한 번 더 기회가 있을까요? 삼성전기? 사실 그 중요한 부분은 이게 어찌 보면은 LG전자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차트가. 얘기는 그 차트가 아니라 맥락이요? 2위의 서러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MLCC 쪽에서는 일본 회사 뭐 이름도 있으니까. 말하기 싫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그 적층 세라믹 관련해서 그 부분인데 IT 수요 감소라는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오늘 아마 무슨 모 증권사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3분기 때 수요 예측을 지금 약간은 하향 조절하면서 그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MLCC 관련 주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쪽은 사실 좀 가격이 좀 떨어지는 MLCC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제가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감소는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핸드폰 쪽 MLCC가 많고요. 무라타가 이제 세계 1위인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삼성전기가 점유율을 높여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받고 뭐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단 약간 수급적인 요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올랐는데 또 떨어질 때도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님께서 약간은 매수가 갔을 때 조금 조절하시는 게 낫을 뻔했는데 뭐 비중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괜찮은데 일단 3분기가 이제 다음 달까지 가게 되면 3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뭐 이 종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MLCC는 국내 1위긴 한데 문제는 외국인이 지금 일주일 동안 매도했고 오늘 기관이 원흉입니다. 투신하고 지금 금융투자 매도량 보면 거의 뭐 외국인하고 완전히 오늘 매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오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상승해서 언덕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16만 5천 원까지 갔다 왔지만 뭐 16만 원대 안착하면 저도 추가로 더 갈 줄 알았는데 찍고 나서 바로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단 구간에 13만 원대 초반권이 지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결국에는 이 종목이 한번 올라와서 반등을 한번 최근에 줬던 부분이라서 일단 13만 원 지지가로 보시고요. 위로 올라가려면 현재 구간에서 14만 5천 원대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 바로 돌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구조 자체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는 하지 마시고요. 하반기 때 수요 예측이나 그 부분이 좋아지면 뭐 애플도 이슈도 있긴 한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핸드폰 쪽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급등하면 똑같이 정고점이 16만 5천 원 그리고 17만 원대 영역이 상당히 두꺼워서 이 가격대가 아마 저항대가 될 건데 당장은 1, 2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등하면 16만 5천 원. 그러나 1, 2주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아셨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로 5128번님의 사연입니다. TS 트릴리온 오랜만에 또 보네요. 매수가가 1,813원에 비중은 24%.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 살짝 쿵 손실폭이 있는 종목.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홈쇼핑에서 TS 샴푸가 17억 매출 달성했대요.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실적적인 측면에 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주가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슈는 이제 어차피 적자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 자산 재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파주 쪽에 부지 관련 이제 뭐 전문가들은 아실 텐데 감가상각 부분을 이제 다시 재평가를 해가지고 이 회사의 부지나 아니면 뭐 공장 이런 거에 현재 시가로 바꾸는 감정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하는 것 같고 예전에 한번 상담하시고 나서 한번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운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근데 지금은 약간은 조정기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약간 박스권에서 옆으로 가고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사실 좀 고점입니다. 이 종목이 하단에 있을 때 600원에서 2,1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탈모나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생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신상품을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건데 보시게 되면 뭐 기능성 샴푸인데 실적이 두드러지게 좋아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아직은 그냥 소규모로 움직이는 그런 회사고 시가총액으로 보시더라도 전일자로 지금 1,400억이니까 상당히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세력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탈모나 그런 부분에 관련주가 바이오니아나 이제 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일 수도 있지만 당장은 지금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로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1,600원대 초반권 돌파하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 바로 밑이 저항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구간인데 그래서 항상 세력주 하실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좀 많이 오른 거는 좀 눌렀을 때나 이평선 부분을 보시고 하셔야지 단타 치다가 정리가 안 돼 버리면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보시게 되면 더 올라가 봐야 2,000원입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고가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조정이 급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만일에 9월 달에 양봉이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최대 목표가는 1,900원에서 2,000원 사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의 현재 위치에서는 직전 저점 자리인 1,400원이 이탈하게 1,390원이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변형형으로 내려갔다 또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줄어 있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1,600원 돌파하면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1,900원까지 보시고 최대 목표가는 고가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분할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1,390원 이탈하면 추가 하락도 염두하자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 그럼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0번님, 모하나 28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오늘자 문자 당첨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커피 교환권 저희 한 달 이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큰 소매 집주에 대한 또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맥락으로 보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용권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될까 생각 들어요. 전문가님, 맞지 않을까요? 뭐 이번 주는 사실 제가 시장을 좀 특이하게 보냈습니다. 딴 특이하게요? 때보다 좀 원래 길게 보내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솔직히 시장이 그렇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예측한 대로 좀 되지 않았습니까? 잭슨홀이 좀 다행히 끝났기 때문에
FOMC까지는 저는 등락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삼성전자 20일을 붙이는 구간이 다음 주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변동성이 생기고 대신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동차 섹터가 밀리진 않습니다. 대신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다음 주부터 이제 20선에 붙는 종목들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제가 시장도 보내드리고 종목도 보내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실적주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고 소형주도 조금 괜찮은 종목을 될 수 있으면 선별합니다. 하지만 저도 시장이 빠지면 무조건 뭐 100% 맞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뭐 신청하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좀 방향성을 알고 싶다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사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유튜브 사연인 고재관님의 사연 만나볼까 봐요. AP 시스템 들고 계시네요. 18,220원에 저 5%입니다. 어제 오늘 분할로 매수했습니다. 조금 더 사봐도 되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투자할 때 초보는 아니신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지금 3번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전문가님? 제가 사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어려운 종목이 뭐 방송에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AP 시스템과 SFA입니다. 어렵나요? 예, 이 종목들이 사실 예전에 되게 그러니까 한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화랑이 돼서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AP 시스템이 일단은 삼성전자 쪽 납품하고 AM, OLED 반도체 그리고 LCD 컨트롤 기기들을 하는데 최근에 상승한 거는 SK 온 쪽에 장비 납품하는 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역배열에서 오른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배열에서는 단기 반등을 하게 되면 이평선이나 저항대 맞고 이탈합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도가 되고 있고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나쁘진 않지만 이상하게 공매도도 많고 항상 좀 시가총액 대비는 실적도 괜찮은데 문제는 종목이 좀 뭔가 삼성의 발주나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잠깐 월봉을 보여드리면 지금 분할 상장한 이후에는 계속 하락형입니다. 사실 월봉도 지금 아직은 양선이 뜨지 않았고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의 언급을 안 할 때는 종목이 사실 저평가다 고평가다 문제가 아니고 채널이 깨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어제 SK 온 쪽 장비 납품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온 거라서 저항대는 정확히 2만 원에서 2만 500원이 맞고요. 하단에서는 사실 시청자님이 매매를 잘하시는 분 같은데 문제는 20선 안착되는 게 대략적으로 18,7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파하면 다시 한번 목표가는 위로 60선 근처에 19,500원대는 될 것 같습니다. 단 회사가 아직은 240선이나 전체적으로 역배열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보다는 추세를 좀 흐름을 체크하시고 항상 저점에서 매수는 좋지만 주식은 항상 저희가 저점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선이 안착되거나 60선 형태가 흐름이 나올 때 보시란 말씀을 드리니까 비중 5%면 추가는 가능하지만 20선 안착되기 전까지는 추가를 좀 자제를 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하단의 직전 저점인 17,500원대가 이탈하면 추가 하락을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선이 아마 내일이나 모레 붙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고 수급도 잠깐 보여드리면 외국인이 지금 한 달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많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연기금이 1차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연속 매수가 아니라서 조금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목표가를 최대를 19,500원, 하단 가격은 17,500원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가 19,500원, 손절 라인은 17,500원으로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20선 안착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 봐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급등 매매 전문가님입니다. 바로 초급등주 11 패턴 기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초급등주를 또 확인할 수 있을지 오늘 밤 11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투자 공략주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될까요? 사실 되게 고민하다가 네. 아마 이 종목이 아마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건데 실적은 개선이 되는데 오늘 약간 힌트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금일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예,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차체 경량화 만드는 핫스탬핑이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 경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비가 많이 나고 전기차하고 연관이 있고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전기차사 글로벌 전기차 쪽 전기차 업체가 거래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현재 거래하고 있고요. 뭐 노컬로 지금 중국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OEM 관련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군산 공장 옛날 대우자동차 그쪽 공장 인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2분기 매출이 4,665억에 영업이익이 774억을 기록했고요. 테슬라의 지금 전기차 픽업 트랙 사이버 트럭이 이 지금 명신산업 주가하고 상당히 향후에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건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 껍데기가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조립화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하고 연관된 게 향후에 주가는 사이버 트럭이 4분기부터 현재 제대로 출시가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예약 대수가 200만 대가 밀려있기 때문에 1년에 30에서 40만 대가 보통 통상적으로 나오는 라인인데 이 부분하고 또 4680 배터리가 연관이 있어서 되게 복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이버 트럭이 제대로 출시가 된다면 명신산업의 주가는 사실 날개를 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조정세를 거치고 나서 오늘 21,0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22,200원까지 여러분께서 실전 투자 공략가로 보시고요. 사실 조금 빠른 감도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단기 급등하게 되면 지금 24,500원대까지는 바로 갈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최근 한 달간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고 윗방향으로 남아있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 계속 추적해야 될 종목이고요.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는 18,000원 이탈하게 되면 지금 조정을 좀 깊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좀 멀리 잡았습니다. 딴 때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실적이 성장하는 부분은 누구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마감은 됐습니다. 대신에 사이버 트럭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거는 상당히 지금 연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검색하시면서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22,200원까지 매수가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2,200원으로 8월 30일 시가 이하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24,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신산업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좀 전략 좀 잡아볼게요, 전문가님. 내일도 테마주 장세일까요? 뭐 지금 삼전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테마줄 것 같습니다. 지수 변동성보다는 테마 이슈로 지금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9월 FOMC 거기에 또 추석주도 껴있기 때문에 그쵸. 아마 전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이 뭐 약간 뒤흔들리면 국내 시장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실적주들이 순간순간 튀어오르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란톡에서도 두산이나 네이버를 드린 이유는 뭔가 보였으니까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추적하는 게 실적은 좀 개선되는 종목들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 멈춘다면 카카오도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대신에 위치상 네이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속 테마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는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흐름상 여러분께서 좀 미리미리 분할 매수 매도를 좀 대비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뭐 시장은 조금은 지금 눌리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아직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좀 기운 내셔가지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게 테마주기 때문에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꼭 기억하자라는 전략으로 내일도 성공 투자를 이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또 여기서 우리 마무리 인사를 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또 오늘 1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또 계속해서 있으시다면 또 내일 밤에도 저희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밤 10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